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72페이지입니다. 실이 472페이지 결산 정리 문제 연습인데요. 지난 시간에 좀 오랫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나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결산 정리, 기말 결산 분기하는 겁니다.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사실 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 문제 연습이고요. 기출문제 연습 1번 주나은, 주나은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주나은이 4008번, 회사코드 4008 이렇게 들어왔고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200만원 부족하여 결과 확인한 결과 매출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된 것이다. 접대비로 제공됐으면 제품이 대변으로 나가고 차변에 접대비로 적혀야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매출로 판매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타 계정 대체 기억나시죠? 타 계정 대체를 입력합니다. 답 보시면 차변에 접대비, 거래처에 준 거니까 접대비고 대변에는 제품이 나갔는데 조교번호 8번 타 계정 대체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 차변에 접대비. 접대비인데 어디 거래처죠? 매출 거래처니까 매출과 관련된 거 판관비 813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간 거니까 제품. 조교가 8번이죠. 8번 타 계정으로 대체. 8번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요. 8번만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2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영업보수에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고 해요. 소모품비로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28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미사용액은 소모품비가 아니라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차변은 소모품 280만 원. 분계 보시면 차변은 소모품 28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비를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대변은 소모품비, 판관비 280만 원 이렇게 됐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11, 30일 계속 연달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에 소모품 엔터 바로 들어가죠. 여기서도 엔터 눌러버리면 이렇게 복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러지만 엔터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화살표로 이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8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비, 엔터하면 소모품비죠. 판관비 800번인데 소모품비 280만 원. 오케이. 2번까지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당사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하여 대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말 현재 대직급여 추계액 및 단기 대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의 대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일단 영업분 판관비죠. 판관비가 부채 잔액이 2,300만 원입니다. 이게 2,700만 원이 필요해요. 대직급여 추계액이란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할 그런 대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적립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모자라요. 400만 원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직급여, 대변의 대직급여 충당금. 제조부는 2,700만 원이 있는데 2,900만 원이 필요해요. 역시 여기는 모자란데 2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합하면 전체 6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대직급여 충당 부채는 합해서 600만 원이 필요하고 차변 대직급여는 800번대가 400만 원, 500번대가 2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밑에 답 분개한 거 보겠습니다. 밑에 답 보시면 그래서 대직급여 판매 관리비에는 400만 원이 필요하고 대직급여 제조원가에는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합해서 대직급여 충당 부채가 600만 원 대변에서 써주고요. 차변에는 판관비 400, 제조원가 200 이렇게 나누어서 써주신다는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1, 31일자 그대로 연달아서 입력합니다. 차변의 대직급여 800번대 판관비 400만 원. 또 차변의 대직급여인데 500번대 대직급여 제조원가 이번에는 200만 원. 대변에는 대직급여 충당부채 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네요. 합해서 600만 원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일단
그 맨 밑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 후 결산 반영하고 전부 추가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분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분계를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일, 31일자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간 4009번. 금방 주나은이었고 주가은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회사 클릭해가지고 4009번 주가은으로 가겠습니다. 4009 주가은. 들어갔고요. 하나하나 보죠. 1번. 당사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 나왔네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에서 당사의 보통여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일단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채무 계정이죠. 부채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450만 원 적고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차변에는 보통예금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거래처 입력하고요. 입력하겠습니다. 역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달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3 얼마인가요? 4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대박은행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번 계속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는 챔프사의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 $10,000 이게 단기 차입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 결산이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달러당 900원이다. 그럼 $10,000니까 $10,000 그 달러당 900원 900 곱해주면 이건 얼마인가요? 9천만 원인가요? 9천만 원. 오케이. 900만 원. 죄송합니다. 900만 원. 900만 원 단기 차입금 900만 원이네요. 갚아야 될 돈이 1,2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럼 이익이죠. 300만 원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 외화 환산 이익 300만 원 이익이니까 대변,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주실 거죠. 부채 감소니까 차변. 역시 그렇죠. 입력해 주고요. 그래서 차변 단기 차입금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챔프사 대문자 C로 입력하고 엔터하면 바로 검색이 되죠. 챔프사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300만 원.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3번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기로 하였다.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있네요. 영업부도 있고, 영업부는 감가상각비 중에 800번대, 공장 건물은 감가상각비 중에 500번대,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영업부인지 공장인지 제조부인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기계장치는 보통은 그 제조부에서 쓰는 거니까 제조원가 500번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800번대가 1,460만 원, 그리고 제조원가 500번대가 합해서 8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 11, 31자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근데 판관비부터 입력하죠. 판관비 제일 밑에 있죠. 금액이 챔프사 주고 화살표로 넘어가고요. 감가상각비 영업부가 1,460만 원, 대변에 감가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관한 거 여기 있네요. 건물 203번 1,460만 됐고요. 또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번에는 제조원가죠. 제조원가 518번 여기 있네요. 금액은 330만 원하고 500만 원 합하면 830만 원. 3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관한 거 여기 있죠. 건물에 관한 거 203번. 금액은 330만 원. 또 한 번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에 대한 거. 여기 207번에 있네요.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역시 이렇게 입력하기 싫다. 나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편하게 입력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여기서 1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비 위에 있는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제조원가 500번대.
건물 여기다가 33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여기다가 500만 원 입력하고, 영업부 건물은 판관비죠. 아래쪽 판관비에 건물 여기다가 146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나올 때 전표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 감가상각 탭 클릭해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금액 맞네 확인하고 결산 방향 누르고 나올 때는 역시 전표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 편한 방법 쓰시면 된다는 거죠. 주의할 건 나올 때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3번. 이거 또 있네요. 3번. 이번에는 주정밀이에요. 주정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주정밀, 정밀이 4010 주정, 여기 있네요. 4010. 주정밀로 들어갔고요. 1번부터 보죠. 1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충당금이네요. 그러면 금액이 없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12월 말로 엔터하면 확인할 수 있죠. 외상매출금 잔액이 5,600만 원이 있고요. 받으름 잔액은 1,700만 원. 근데 각각 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내손충당금 25만 원, 받으름에 대한 내손충당금 9만 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 계산할 수 있죠. 1% 곱해서 충당금 잔액을 뺀다. 외상매출금은 5,600만 원 곱하기 1% 빼기 충당금 25만 원 이렇게 계산하고요. 받으름은 역시 1,700만 원 곱하기 1% 빼기 충당금 잔액 9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오케이. 계산하는 거 책을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밑에 별표 있죠. 여기 별표 보시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5,600 곱하기 1% 빼기 25만 원 해가지고 31만 원 계산됐고요. 받으름 대손충당금은 역시 1,700 곱하기 1% 빼기 9만 원 해가지고 8만 원 계산됐습니다. 합하면 39만 원이네요. 39만 원. 그래서 차변에 합계 39만 원 합계 쓰고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관한 거 또는 받으름에 관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일반 전표 입력해도 되고 역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분계는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시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서 10일, 31일에 이렇게 분계하면 된다는 거 보셨고 계시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그냥 대손상각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외상매출금에서 보니까 맞네. 1% 여기 1% 맞고 외상매출금 30일 맞네. 받으러 8만 원 맞네. 그러면 그냥 보고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죠. 보고 그냥 결산 반영하면 돼요. 결산만 클릭하면 대손상각에서 저절로 들어가 있죠. 여기 나올 때는 당연히 전표 추가 무조건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뭘 입력하고 나올 때는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 이러면 끝나는 거죠. 간편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 단기 법인세 등을 560만 원에 계상하다. 계상했습니다.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이 560만 원이라는 거죠. 중간예납 선납세금이 300만 원이고 다른 선납세가 없다 가정한다. 그러면 법인세 비용이 차변에 56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300만 원, 나머지 차액 560만 원과 300만 원 차이 260만 원, 이 차액만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거죠. 답을 일단 보겠습니다. 그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이 560만 원이고 대변에는 선납세금 미리 낸 거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다 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죠. 결산자료 입력 제일 밑에 보시면 법인세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세 등이 추가 예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냥 선납세금이 여기에 조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분개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반드시 입력하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12월 31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으로 입력해도 되죠.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이 있으면 법인세 비용 입력하고
없으면 법인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법인세 등 해가지고 560만 원. 대변에는 선납세금. 납세금이 300만 원. 또 대변에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 나머지 26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법인세 비용일 때도 있고 법인세 등도 있고 두 개 다 알아야 되나요? 두 개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승값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법인세 비용을 많이 습니다. 두 개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그 결산자료 입력의 메뉴가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일반 전표 입력 12, 31자로 입력하시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좀 복잡하다, 싫다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시는데요. 요즘은 거의 데이터에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기출문제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거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그랬고 요즘은 거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산자료 입력해도 되고 그 일반 전표 입력해도 되는데 역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본인의 그 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뭐 어떻게 입력하겠다는 거 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기본이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추가로 결산자료 입력하는 거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연습 4번이고요. 이번엔 주감성으로 바뀌네요. 회사 바꿔보겠습니다. 회사 클릭해서 주감성, 감성이 4011번, 4011번.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이번 도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이거는 내년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장기 차입금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렇다면 유동성 대체라는 걸 하죠. 유동성 장기부채. 차변에 장기 차입금 없애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부채를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전액 다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는 입력해주고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조표 입력 11, 31일이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도시은행. 금액은 5천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역시 도시은행 98000 엔터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 거래처 번호가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려요. 반드시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 간단하죠. 2번입니다. 6월 1일 전액 비용으로 외계 처리된 보험료. 보험료.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된 보험료. 제조 부분 132만 원, 관리 부분 134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하므로 차년도에 대한 외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급할 때 전액 다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거는 6, 7, 8, 9, 10, 11, 12 7개월 거만 올해 거고 그럼 나머지 5달 거는 내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거는 선급 비용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년 거 12개월 분에 5개월 5달치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다 풀이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밑에 맨 밑에죠. 보험료 보시면 제조원가 이거는 제조 부분에 132만 원인데 12개월 분에 5개월 해준다는 거죠. 5달치는 내년 거 7개월치만 올해 거 5, 6, 7, 8, 9, 10, 11, 7개월치만 올해 거니까 나머지 5달치는 내년 거다. 내년 걸 계산한 55만 원 이게 선급 비용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5달치죠. 전액 144만 원. 144만 원 이거를 12개월 분에 5개월 하면 60만 원 나옵니다. 합해서 115만 원. 115만 원이 전액 다 선급 비용으로 가고요. 나머지 대변에는 각각 왜냐하면 제조원가하고 판관비 다르죠. 그래서 다르게 대변해서 가지고 이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내년 거만큼 12개월 분에 다 5개월치만큼 감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11, 31일자로 밑에 따라서 하죠. 차변에 선급 비용. 화살표로 넘어가고요. 금액이 115만 원. 1150만 원이 들어가 버렸네요. 0이 하나 들어있을까요? 더 들어가면 안 되죠. 115만 원. 대변에는 선급, 보험료 제조원가 500번대 제조원가 금액이 55만 원. 또 대변에 또 보험료. 이번에는 800번대죠.
60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원재료 저용품 제품 이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이게 아니죠. 아니요. 종료하면 안 되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을 찾으면 됩니다. 원재료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원재료. 여기서 452만원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공품 557만원이네요. 제공품. 여기 기말 제공품 557만원. 557만원. 엔터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품은 959만원. 제품이, 여기 있네요. 959만원. 99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갈 때는 전표 추가 클릭. 전표 추가 안 하면 빵점. 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걸로 끝나고요.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 이번 시간,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은 역시 일반 전표 입력에 나온 걸 제대로 공부하시고 앞에 이론 파트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쉬워지는 파트고요. 일반 전표에도 입력할 게 있고 결산자료 입력 파트에도 입력할 게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가능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분개하는 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다른 거를 부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수이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다 도니까 합격 정도 되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시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여러 번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 눌러서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시점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연습하는 거를 계속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고 결산자료 입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일반 전표 입력 12일, 31일자로 입력하는 거를 연습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재고자산, 원재료, 저용품 제품 이런 거 입력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결산자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워낙 간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전표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